해체 결정이 난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 여자축구부가 최근 전국 여자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드라마처럼 우승을 거뒀습니다. 해체 결정 이후 지역사회에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출장비 부당 지급 기획 보도. 오늘은 지난해 9월 3일 춘천시 공무원들의 출장 내역과 온라인 문서 처리 내역을 입수해 무엇이 문제인지 분석해왔습니다. 춘천 중도 레고랜드 건설을 반대하는 예술인들의 공연이 오늘 강원도청 앞에서 열렸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는 시행령을 공포한 가운데 도내 의료기기 업체도 일본산 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체 결정이 난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 여자축구부가 최근 전국 여자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거뒀습니다. 해체 결정 이후 지역사회에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갑작스런 통보를 받은 학부모들은 물론 화천군과 강원도교육청도 학교 측의 해체 이유에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해체 이유를 확인했습니다.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 여자축구부가 해체 결정이 난 건 지난달. 해체 시기는 내년 2월까지입니다. 학교 측이 선수 부모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면 해체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전국 단위 신입생 모집 학교 지정이 끝나 신입생 충원이 어렵다는 건데 강원도 교육청에 사실인지 확인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국 단위 모집이 가능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또 축구부에 대한 과도한 예산 투자로 축구부가 아닌 학생들이 교육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다는데 화천군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정보산업고 여자축구부 창단 이후 각종 여자축구 대회가 화천에서 열리면서 오히려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화천군에서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고 연락을 받아 지원이 어렵다는 이유에 대해 정작 화천군은 그런 적이 없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학부형들한테 SMS 문자로 발송된 거에 우리 화천군에서 내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그 출처나 근거를 저희가 오히려 더 물어본 상태입니다. 학교 측 답변을 듣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자리를 비운 교장은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선수와 학부모들은 해체 통보를 받기 전 체육교사가 선수들 앞에서 흡연하고 욕설을 냈다며 강원도교육청에 학교의 갑질 행정을 신고했습니다. 실제로 학교 측은 체육교사 한 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힘들어진 건 축구부 학생들. 여자 축구부 선수들이 훈련을 했던 곳입니다. 해체 결정이 난 이후로 학생들은 진로 결정에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문자 통보로 해체한다고 하니까 답답한 거죠. 1학년, 2학년들은 지금 현재 무슨 공시붕등 상태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강원도교육청은 지역 여론을 반영해 축구부 해체 결정을 재검토하라고 학교 측에 공고했습니다. 하지만 축구부 해체 최종 권한은 교장에게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공무원 출장비 부당 지급과 관련한 보도를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말 한 민원인이 공무원들의 허위 출장이 의심된다며 민원을 제기해 경찰과 춘천시 감사실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지난해 9월 3일 당시 춘천시 공무원들의 출장 내역과 온라인 문서 처리 내역을 입수해 무엇이 문제인지 분석해봤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3일 월요일 춘천시 공무원 출장 내역. 춘천시 공무원 1,600여 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898명이 출장을 냈습니다. 이들은 모두 출장 중이었을까? 저희 취재진은 당시 공무원들의 업무 처리 시스템인 온나라 사용 내역을 입수했습니다. 온나라는 정부가 관리하는 업무 처리 전산화 시스템으로 내부망만 이용이 가능하고 출장 중에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입수한 온나라 사용 내역과 출장 내역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상당수 공무원이 출장 중에 온나라 시스템으로 업무 처리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춘천시 후평 3동에 근무했던 A씨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문서를 전달하는 문서 채송을 목적으로 관 내로 출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출장 중인 11시와 2시, 3시에 모두 36건의 공문을 열어보거나 발송했습니다. 춘천시 복지정책과 소속 B씨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를 목적으로 하루 종일 출장을 냈고 출장지는 관내였습니다.
B씨도 출장 중인 10시와 1시, 3시, 5시에 걸쳐 33건의 문서를 온나라 시스템으로 받았습니다. 출장 중에 온나라 시스템을 사용한 공무원은 모두 659명. 이날 지급된 출장 여비는 845만 원에 달했습니다. 춘천시 감사부서와 춘천경찰서는 민원으로 제기된 출장비 부당 지급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2달이 지나도록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춘천시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르면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으로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에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허위 출장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철저한 감사와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는 시행령을 공포했습니다. 비전략물자도 이른바 캐치홀 규제 대상에 오르면서 원주 의료기기 업체도 일본산 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다혜 기자입니다. 일본이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기존 반도체 핵심 품목 3개 이외에 추가 개별 허가 품목은 지정되지 않았지만 비전략 물자도 캐치홀 규제 대상에 오르면서 추가 보복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약 20% 부품을 일본 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원주 의료기기 업체들은 부품 대체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본산 부품들은 국산 혹은 다른 국가의 제품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대체 부품을 구할 수 있어도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의료기기 특성상 부품 몇 개만 바꿔도 최대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는 보건당국의 인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환자 감시장치 LCD 패널과 심장 충격기의 배터리 등을 일본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는 한 의료기기 업체는 자칫 판매할 물건이 없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의료기기 특성상 그 인증 인허가를 또 다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인허가를 다시 진행을 하면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그만큼 지연되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기업 부품 자급도 가능하지만 아직은 한계가 있습니다. 기기 종류에 따라 다양한 부품을 제공하는 일본 기업과 달리 국내 기업은 아직 많이 쓰이는 품목에만 공급이 집중돼 있어 단가를 맞추기가 힘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이 어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시행령을 공포한 가운데 일본 기업의 상당량을 의존하는 한국 의료기기 업체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다입니다. 산림청과 도내지자체가 산불 피해 지역에 산림 복구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이 오늘 현장 토론회를 열었는데 내화수림 조성 등 다양한 복구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산불 피해를 입은 강릉시 옥계면 천남리 야산입니다. 불에 탄 나무들이 잘려 가지런히 쌓여 있고 풀들이 곳곳에 자라고 있습니다. 아직 불에 탄 나무를 잘라내지 못한 곳도 많습니다. 산불 피해지의 산림을 복구하기 위한 연구 용역이 오는 10월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전문가들과 산림 공무원들이 모여 현장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올해는 도내 피해 산림 200헥타르가 우선 복구되는데 주택가와 도로변 등 눈에 잘 띄는 피해 지역이 대상지입니다. 참석자들은 작은 나무보다는 큰 나무를 조림해 경관 회복 기간을 줄이고 유실수와 화목류를 심어 경관 개선 효과를 높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급속하게 복구해야 될 그런 산림에 대해 가지고 높이가 한 2.5m 정도 산림을 해갖고 수목을 심어서 금년 11월까지 식재를 완료해서 나머지 피해 지역은 소나무류를 포함한 경제림이 대부분 조성될 예정인데 불에 잘 타지 않는 내화수림 조성 방안도 깊이 있게 논의됐습니다. 소나무류가 산불 피해에 취약하기 때문인데 굴참나무와 자작나무 등 내화수종을 심는 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실제 조림 단계에서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전문가 의견들에 따르면 할 수는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봐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도 5개 시군의 산불 피해 산림은 2,832헥타르. 산림청과 강원도는 오는 2022년까지 피해 산림을 복구할 계획인데
700억 원에 달하는 비용 확보와 산지 소유주와의 협의가 원활한 사업 추진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강원도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절기상 입추인 오늘 홍천의 낮 최고 기온이 33도 넘게 올라 무더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홍천 33.6도, 화천 33.5도, 춘천 32.6도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내일도 33도를 웃도는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대기 불안정으로 오늘 밤까지 시간당 3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다며 홍천과 원주, 횡성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하고 비 피해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강원도 내 축산농장 가운데 4곳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축산농장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실시한 결과 강원 도내에서는 산란계 농장 3곳과 젖소농장 1곳 등 4개 농장이 선정됐습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관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강원 도내에서는 현재까지 14개 농장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지역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품을 직거래할 수 있는 새벽 장터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춘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열립니다. 새벽 시장에는 30여 개 농가가 참여해 토마토와 고추, 아스파라거스, 백합 등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가공품을 판매합니다. 춘천시는 농산물 직거래 판로를 확충하기 위해 농업인 직거래 새벽 시장을 이달에 시범 운영하고 정례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육군 제2사단의 해체 철회를 요구하는 양구 군민들의 상경 집회가 내일 국방부와 국회에서 열립니다. 2사단 해체 철회 범군민추진위원회와 노도부대 전우회 등 800여 명은 내일 오전 국방부 정문 앞에서 2사단 해체 반대 상경 투쟁을 벌입니다. 참가자들은 호소문과 성명서 발표, 2사단 해체 철회 서명부를 국방부에 전달합니다. 상경 투쟁은 국방부 집회를 마친 후 국회 앞으로 장소를 옮겨 벌기 대회를 이어갑니다. 춘천 중도 레고랜드 건설을 반대하는 예술인들의 공연이 오늘 강원도청 앞에서 열렸습니다. 마임과 미술, 춤을 공연하는 춘천과 서울의 예술인 10여 명은 오늘 도청 앞에서 청동기 문화유산이 살아있는 춘천 중도에 플라스틱을 원료로 하는 레고랜드가 들어서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반대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레고랜드 건설 반대 범단위는 다음 주 화요일 도지사 등을 상대로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구급 공무원 면접 시험장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20대 여성이 같은 건물에 있던 소방대원들의 신속한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춘천시 강원도청 신관 2층 면접 시험장에서 27살 남모 씨가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심정지 증상을 보이며 쓰러졌습니다. 면접장 위층에는 강원도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이 있어 곧바로 구급상황관리사가 출동해 자동 제세동기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응급처치를 받은 남 씨는 맥박과 호흡이 돌아왔고 현재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하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강원 인제에서 실종된 20대 지적장애인이 나흘 만에 내린천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제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후 3시 40분쯤 인제 내린천에서 28살 A모 씨가 물에 빠져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다니던 재활센터에 지난 5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아 지난 6일 오후 실종 신고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물에 빠진 뒤 집중호우에 하류로 떠내려간 것으로 보고 A씨 이동 경로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999년 개봉한 영화 쉬리의 리마스터링 버전이 평창 남북평화영화제에서 처음으로 선보입니다. 영화제 측은 반공 영화의 이분법적 세계관에서 벗어난 분단 장르 영화의 효식격인 이 작품이 한국영상자료원의 작업을 통해 디지털 버전으로 새롭게 태어나 관객과 다시 만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쉬리 리마스터링 버전은 오는 18일 오후 강릉 CGV에서 처음으로 상영됩니다. 춘천 집다리골 휴양림의 낮 기온이 도심에 비해 5도에서 8도가량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도 산림과학연구원이 7월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춘천 사북면 지암리 집다리골 휴양림의 낮 2시 기온을 측정한 결과 춘천 명동과 비교해 5도에서 8도가량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집다리골 휴양림은 1994년 문을 연 춘천권 대표 산림휴양시설로 연간 7만 명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연구원은 휴양림 기온과 미세먼지 등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이용객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홍천군이 관내 2개 지역에 유색 별을 이용한 논그림을 설치해 관광객들에게 홍천을 알리는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천군에 따르면 지난 봄 화촌면 구룬리 서울 방향 44번 국도 주변 논에 황도와 적도, 자도 등 유색 별을 활용한 파마트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이들 논그림 단지에는 대한민국 건강놀이터 홍천 등을 알리는 내용이 선명하게 나타나 홍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